본인이 괴로움을 느끼는 증상으로 내원을 하죠. 뭐 우울하든지 불안하든지 네. 아니면 자신감이 없든지 자존감이 낮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은 하는데 네. 이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더 표면이 아닌 이면에 있는 그 갈등을 네.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 이면에 있는 갈등이 인간관계인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 이게 뭐 자존감이 됐건 뭐 우울감이 됐건 뭐가 됐건. 네.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표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반대로 우울하든 불안하든 자존감이 낮든 자신감이 없든 그래서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서로 막 계속되기도 하고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건데 인간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네. 나랑 다른 사람의 관계잖아요. 네, 근데 네. 이 균형이 나 쪽으로 쏠려 있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 쪽으로 쏠려 있을지 자기 어떤 관심의 포인트가 네네. 어떤 쪽으로 쏠려 있으실 것 같으세요? 힘든 분들은. 힘든 분들은 네. 남한테. 남한테. 네. 맞아요. 객관적으로는 인간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네. 그냥 뭐 평이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관심 포인트가 남한테 가 있고 항상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네. 이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사소한 나의 말을 뒤돌아서서 또 곱씹게 되고 사소한 저 사람의 피드백을 또 자꾸 곱씹게 되면서 입을 킥하고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져서 더 다음번에 사람 만날 때는 더 조심스러워지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관심의 포인트가 남한테 쏠려 있으면 쏠려 있을수록 힘든 거다. 이런 걸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해요. 항상 관심의 포인트를 남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뭐 자기한테 집중을 하고 뭐 남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해결책을 아무리 줘봤자 안 돼요. 왜냐하면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서. 뭐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는 거랑 이어지는 이유는 네. 내가 남한테 신경을 쓰는 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네. 오랫동안 살면서 그게 패턴이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패턴. 네, 삶의 패턴, 자기의 스타일. 이게 사람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인간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게 사교성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사회성하고 사교성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런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부모님이 자식을 교육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끼리 그렇고 저 사람을 평가할 때 사교성 높은 사람을 인간관계 잘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사교성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초면에 별로 이렇게 어색하지 않고 그냥 명함을 주거나 자기에게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네. 근데 이런 능력은 사실은 사회성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사회성은 뭐냐면은 정확한 의미는 상대방의 마음을 입장 바꿔서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사회성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네네. 근데 사교적인 사람은 그런 능력 없어도 막 가서 막 들이밀고 명함 제시하고 이 사람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분위기가 지금 낯설든 애매하든 상관없이 그냥 막 들이대는 어떻게 보면 좀 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행동만 보면은 되게 자신감이 넘치고 뭐 그래 보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저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에 신경이 자꾸 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초면에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겉에서 행동만 보면은 왠지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나 사회성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문화적인 편견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개인도 자기의 이런 면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회성이 부족하고 공감 능력이 없고 눈치가 없을까라고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깊게 상담을 해보면은 반대예요. 사회성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오히려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요 분위기에 감각적으로 너무 섬세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여기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조심스러우기 때문에 위축되고. 사회성이 높다라는 게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신경 쓰고 뭐 좋은 얘기로 하면은 배려하고 그런 쪽이 이제 사회성이라는 거고. 네, 그런 능력인 건데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인 거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관계를 잘 맺냐 이거는 내가 가진 성향, 이런 어떤 감각적인 섬세함이나 입장 바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적절하게 이용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도 오해하고 잘하면서도 부모님한테 오해를 받아요. 너는 왜 이렇게 이렇게 쭈뼛쭈뼛 되냐.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이가 좀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조금 쉽지 않아 하고 네네. 그러면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조금 긴장을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감각적으로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오감으로 그런 변화를 느끼고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감각을 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네네네. 부모님이 그런 걸 모르고 너는 왜 이렇게 소심하냐. 그러니까 가서 놀아. 놀아. 발표회 때도 어. 친구는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래. 인사 너가 먼저 이런 식으로 네. 막 푸시를 하죠. 네. 그러면은 아이는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이고 이 꼴일까. 이런 식으로 아. 내가 가진 장점일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자꾸 비하하게 되고 네. 이게 패턴이 돼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을 더 배려해야 되는 사람. 아. 완전 꼬여요. 사회성을 더 강화해 버리는 거네요. 네네. 계속. 예, 예. 더 초점을 남한테 맞추게.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이거 계속 너무 악순환이에요. 비극적이다. 네, 너무 비극적인데 이게 진짜 생애에 걸쳐서 이런 악순환을 겪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패턴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뭐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기한테 집중하세요. 그렇게 교육을 한다 한들 머리로는 뭐 아무리 이해가 된다 한들 딱 현장에서는 자동 반사적으로 초점이 남한테가 있는 거예요. 아, 그 행동의 패턴화가 돼 버려서. 네. 그래서 상담할 때는 네.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이렇게 기억해보거나 들여다보지 않은 과거. 내가 지금의 패턴이 있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막 고쳐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네네. 지금 내가 이러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아. 예전부터 이런 패턴을 살 수밖에 없었다.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부모님. 지금까지 네네, 말씀드린 거. 네네.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런 오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 자기가 어떤 이런 어려움을 또 겪었던 분들일수록 네. 더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남을 너무 의식하고 네. 남을 너무 배려하느라고 내가 많이 위축됐고 요즘 말로 좀 호구 잡히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일수록 네네네. 이렇게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 자식은. 네. 그래서 자식한테 어렸을 때부터 막 교육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당해라. 자신감 있게 얘기해라. 상대방 너무 눈치 보고 위축돼 있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왜 이렇게 쪼다같이 구냐. 막 이런 얘기를 막 어떻게 보면 비하까지 하면서 네. 아이가 가진 성향이나 이런 기질을 막 억누르고 막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이는 점점 더 자기가 가진 그런 부분들이 위축이 되고 네. 다른 사람 신경은 더 쓰고 부모님 눈치도 보고 그 눈치 보던 패턴대로 다른 사람 눈치도 보고 이게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면은 친구 관계 나중에 성인 돼서도 네. 대인 관계. 아. 요즘에 이제 직장인들이 직장 스트레스를 다들 겪으시겠지만 네. 항상 조사 같은 거 해보면은 결과가 똑같더라고요. 직장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 1위는 항상 인간관계. 인간관계. 예. 업무의 능력, 뭐 업무의 어려움이 아니라 네. 인간관계. 거기서 맺는 상사와의 관계나 동료와의 관계. 직장을 뭐 다니지 않아도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네. 거기서 뭐 거래처와의 관계. 네네. 어쨌든 관계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이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뭐 상대방한테 초점을 너무 맞추다 보면은 뭐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 네. 내가 내 주장 당당하게 못하고 왠지 좀 손해보는 느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균형이 항상 중요한데. 네. 근데 나도 머리로 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해도 이 부분이 안 돼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네. 직장 생활에서도 상사 눈치 보고 동료 눈치 보고 내 평가 어떨까 신경 쓰느라고 정작 해야 될 일에 쓸 집중과 에너지가 안 되는 거. 아, 계속 딴 생각이 드니까. 네. 진짜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라는 게 거기고 뭐 사람 사이좋게 지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공무원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는 분들, 네. 뭐 재수, 삼수 이런 수능을 오랫동안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겪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또 이런 인간관계 문제. 네. 학원을 가서도 항상 신경 쓰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건데 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뭐예요? 기본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인간관계는 힘든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공통점이 또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네. 괜찮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 네. 근데 인간관계는 사실은 뭐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속설 같은 게 있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10명이라고 치면은 네. 10명 중에 1대 2대 7 이 비율로 분배가 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뭐 2대 7? 네, 이런 1대 2대 7의 법칙은 뭐 투자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네. 관계에도 있어요. 관계. 어떤 10 중에 7은 제일 네. 많은 포션이 네. 나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무관심. 무관심. 뭐 좋지도 싫지도 않은. 대부분의 경우. 그 다음에 10 중에 2는 네. 나를 뭐 호감 쪽. 근데 10 중에 1, 정말 10분의 1로 가장 적은 비율이 나를 싫어하는 건데 나는 집중을 이 1에 하는 거예요. 네. 왜 10명이 다 나를 안 좋아하고 한 명은 나를 싫어할까?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1대 2대 7의 법칙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이 1대 2대 7은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냐 그냥 뭐 내 스타일대로 사냐랑 별로 상관없이 항상 1대 2대 7인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그렇잖아. 연애도 네. 소개팅 비유 자꾸 드리는데 내가 뭐 저 사람한테 막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인간관계라는 거는 이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케미라고 보통 말하는. 그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의식적 상호작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의지나 어떤 그런 바뀌다. 라고 그냥 마음을 어떻게 보면 비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런 개념이 되게 많죠. 그래서 자기개발서도 그렇고 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요 1대 2대 7의 포션을 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늘릴 수 있을까? 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줄일 수 있을까? 이쪽으로 몰입을 하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거보다는 남들의 이거를 1대 2대 7을 바꾸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외적인 영역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한테 남한테 신경 쓰는 이유도 요걸 인정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게 할까? 1대 2대 7이 아니라 1대 7대 2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왜 나는 항상 질문을 왜 나는으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질문을 나는으로 바꾼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이자거든요. 왜 나는 이 1대 2대 7을 인정할 수 없나? 왜 나는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거를 그렇게 인정할 수 없을까? 그걸로 바꿔보면은 또 이제 조금 더 내면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 자신이 조금씩 싫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이 느낌이 너무 싫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뭐 학대받았던 경우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못 받는 느낌이 주관적으로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학창 시절에 누군가가 나를 되게 싫어하거나 뭐 왕따시키거나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뭔가의 이유로 인해서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느낌에 내가 너무 과민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 뭘 하는 거냐면은 이런 교육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요 본인만의 이유, 뭐 그게 부모님이든 살면서 겪은 주변 관계든 누군가 자기를 너무 싫어해서 그때 겪었던 감정적인 괴로움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 괴로웠던 거를 항상 감정을 해소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말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얘기를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고 제대로 사실은 들여다보기도 괴로웠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편안하게 하다 보면은 점점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내가 옛날에 그때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이 이런 이유로 나를 너무 싫어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내가 느낀 감정적인 괴로움은 너무 컸다. 그래서 그냥 사실은 그 괴로움이 너무 커서 그냥 묻어뒀는데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지금 내가 일상을 살면서 조금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느낌이 찾아올 때 나는 그 느낌에 너무 과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옛날에 그 감정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보통 이게 너무 크면 트라우마라고 하기도 하는 거고 네.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어도 사람마다 이런 갈등들이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좀 다시 돌아보고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하는 게 상담이고 또 이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한테 점점 집중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한테 뭐 어떤 모질 행동을 하거나 뭐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 치면은 네. 그것도 다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건데 내 초점에서 그걸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때 돌아보면은 사실은 친구가 나를 싫어하니까 나는 별론가 보다 네. 이런 식으로만 항상 남한테 초점을 맞춘 채 그 개념이 굳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억조차도. 그쵸. 그래서 그때 내 입장에서 네. 나는 그때 사실은 그냥 내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거고 자연스럽게 한 거고 그게 객관적으로 별 문제 없었는데 걔가 그거를 싫어해서 걔가 가진 힘으로 권력으로 나를 괴롭힌 건데 그럼 나는 그냥 그때 당당했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당당함을 회복하는 거 이거를 이제 상담 때도 같이 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에 100% 집중해서 예전의 경험들을 다시 재구성하는 거. 네. 이거를 하는 게 이제 상담이고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상대방한테 집중되어 있던 관심의 포인트가 나한테 포인트가 맞춰진 요거를 하게 되는 거를 점점 하게 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정말 힘든 경우 상담을 네. 통해서 이거를 개선해야 될 정도로 트라우마처럼 굳어진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이순신 장군이 예전에 이제 전투 나가기 전에 네. 얘기한 거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네. 내가 뭔가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음. 거기에 감정적으로 에너지가 가고 긴장하기 때문에 반대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의 호감을 꼭 따야 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네. 부담되니까 호감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처럼 아까 1대 2대 7 법칙 말씀드린 것도 결국에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의지 받기라고 이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고 좀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네. 팁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사람은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게 태어나죠. 원래는. 그렇죠. 아이 키우시니까 이제 잘 네. 아실 거 아니에요. 아이는 자기만 알아요. 자기밖에 모르죠. 네, 그게 그냥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살면서 자꾸 남쪽으로 이게 점점 옮겨가는 게 이제 있는 거죠. 적당히 옮겨가면 그게 이제 당연히 성숙한 사람으로 되는 거지만 네네. 과도하게 옮겨가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집중한다는 거는